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책을 읽으시나요? 저는 책 만드는 걸 업으로 삼고 있지만 책을 읽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싶을 때 책은 온전히 내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줍니다. 그곳에서 저는 날아가는 새이기도 하고 날카로운 탐정이기도 하고 나태로운 음악가이기도 해요. 이렇게 만나게 된 저의 모습이 낯설기도 하답니다. 이렇게 모인 저들은 지금의 정기현이라는 우주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우주는 어떤 책들로 이루어져 있나요? 오늘은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인생을 반추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곳에 왔어요. 조금 단조로운 것 같기도 심심한 것 같기도 하지만 저의 애정하는 동료와 함께라면 괜찮을지도. 그럼 가실까요? 발출인표. 자, 그래서 저희의 인생책 5권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그 책으로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정기현 김하진의 인생곡선! 저희가 미리 그려온 인생곡선을 바탕으로 29년 삶 동안 그 삶의 변곡점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책 5권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현 씨의 인생곡선이 먼저 이렇게 떡하니 있으니까 아주 흥미롭게 시작하네요. 네. 충주 시절. 충주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거기서 한 3살에서 5살까지는 아마 살았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뭔가 그 파편, 어린 시절 파편 기억으로 조금 남아있는데 집에서 아빠랑 숨바꼭질 했던 거 뭐. 아니, 저도 비슷한 시절이 있거든요. 저 경기도 안성 시절. 외할머니 댁에 위탁됐던 딱 그 시기인데 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아 진짜요? 그래도 좀 생각나지 않나? 그거 보면서 얘기할 거예요. 발출인표.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냥 이렇게 입시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고3 때도 어느 과에 가야겠다 이런 게 큰 생각이 없고 내 성적에서 제일 잘 갈 수 있는 데가 뭔가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되게 냉정했네요. 근데 이제 그때는 독서실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서실에 그 스탑워치 켜놓고 공부하고 핸드폰도 정지했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막 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3시간 동안 딴 생각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럴 거 핸드폰을 왜 정지했어? 야, 차라리 문자를 해! 이때 그래서 처음 말씀드릴 만한 인생 책이 여기서 바로 이 책인데요. 그 신경숙 작가 외딴방이에요. 이거를 그때 무슨 시험에 나온다고 했나 그래서 그것도 읽었던 거였는데 독서실에서 읽다가 너무 이렇게 좀 마음에 왔을 때 이렇게 책 덮고 잠깐 이렇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책 좋아하고 항상 그래왔던 것 같은데 나는 국문과에 가면 되겠다. 처음으로 자아가 생겼어? 처음으로 자아가 생겼어요. 그럼 그 전에 무슨 과 가려고 했어요? 경영학과. 발출인표. 이 책에도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그 당시 읽었을 때 10대 후반 화자가 나오고 이 화자도 계속 자기 진로에 대한 어떤 열망이랑 소설가가 되고 싶다 이런 건 있는데 항상 그 기회가 큰오빠한테 돌아가고 이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큰오빠 책만 빼서 읽고 막 이러던 애였는데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글에 소질이 있어 보이니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필사 막 계속하고 이러면서 점점 소설가로서 꿈을 찾아가고 몰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생책이었고 덕분에 무사히 국문과 진학에 성공을 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했어요, 수능 끝나고?
수능 끝나고 스쿼시 배웠어요. 염색하고 무슨 색? 갈색, 밝은 갈색. 탈색은 차마 못하고 발주림표. 이제 1, 2? 그 다음 해였던 것 같아요. 이때 대입병이 왔어요? 대입병이 제대로 왔어요. 어떻게 와 그런 거? 그게 첩보사를 2년 동안 했었는데 한 사람 만나가지고 한 면을 사람 그 인터뷰면으로 채우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 도서관 짓는 여행가분을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막 교육의 혜택을 잘 못 받는 곳에 책 이렇게 한국에서 다 가지고 가가지고 도서관 짓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보니까 나는 저렇게는 영영 못 살겠지 이 예감이 확 들면서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막 슬퍼서 막 지하철 가다가 이렇게 하고 내려서 울고 수업 듣다가 나가서 울고 막 이런 시절이. 그래서 별명이 정항상 특별시라고 항상 특별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 보였대요. 말조림표. 그래서 그때 여행도 많이 다니고 혼자 네일로 가고 혼자 인도도 가고 그 열병을 한창 앓을 때 이걸 어디다가 쏟아내야 되니까? 그때 그 방학 때 제가 자취를 항상 되게 하고 싶었는데 다른 캠퍼스에서 계절학기 수강하는 게 돼가지고 굳이? 그래서 방학 때 2달만 방을 얻어가지고 그 여름방학을 보냈는데 이때가 또 너무 행복한 시기였어요. 그때 거기 방학이어서 학교에 학생들 다 빠지고 여름 장마 오기 전에는 호수의 물도 다 빠져서 호수를 가로질러 걸어갈 수 있겠다고 또 생각을 한 건 아니고? 했는데 해봤어요. 근데 땅이 질어가지고 늪처럼 발이 신발 다 버리고 근데 그래도 행복했던 기현 씨 모험가 타입이었네요. 그래요? 인도 가고 뻘 걷고 원주의 한비아였네. 이때 그 다음 학기 무슨 강의를 들어야겠다 이거는 알잖아요. 수강 신청 미리 하니까. 근데 다음 학기에 정영문 작가가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그 정영문 작가 책을 많이 탐독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자기의 세계. 그 어떤 기현 씨의 마음의 열병의 상태와 약간 온도가 맞았나 봐요. 그 문장이 되게 긴데 질서가 또 잡혀있고 문장 안에서도 계속 반전이 되잖아요. 막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문장인데 어쨌든 읽고 나면 나는 바뀐 것 같은 좀 내 안에 뭔가가 자꾸 좀 이상해지네. 지금 정영문 문장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 정신없어. 근데 그 소설 강의를 그래서 들었어요. 다음 학기에. 근데 이 소설 그 문장이 그냥 들어오는 거 딱 그 느낌이었어. 왜냐면 말씀을 하실 때 누가 이렇게 학생이 무슨 질문을 하면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좀 생각을 정리하고 한 번에 그 긴 문장으로 이렇게 쩌라락 했는데 그래서 문체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 소설 수업의 성적은? 에이플. 인재일세. 인재야. 발주림표. 그때 제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우는 것 같으니까. 안 그래도 아침마당 같은데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침마다 나 이금희처럼 들어줄게요. 그러셨구나. 어떻게 낫게 되셨어요? 대입병이 같이 온 친구가 있었어요. 공동 투병? 2인실이었나 봐요. 같이 학부사 다닌 이제 되게 친한 친구인데 지금도 옆부서여가지고 이렇게 파티션 너머로 보여서 서로 쉴 때마다 그 파티션 들어가가지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들어갔더니 눈이 너무 촉촉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이거를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뭘까? 하고 펴봤는데 역시 이렇게 촉촉하고 여기도 그 되게 성장 소설이잖아요. 이게 맞아. 요시모토 바나나 작가님 작품이고 여름 바다를 배경으로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츠쿠미라는 애가 항상 약간 응석바지처럼 이렇게 말도 막 하고 이런 애였는데 그 애를 바라보는 화자인 마리아라는 애가 츠쿠미의 그 진정한 그거를 봐주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같이 그 친구의 마음도 헤아려 보면서
마리아와 치쿠미가 되어서 네, 기억이 있어요. 청춘의 친구가 있네요. 발출인표.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가 한 이쯤이에요? 졸업을 그냥 미리 해버리고 유예 이런 게 그때 안 돼가지고 2달 동안 남미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너무 재밌고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은 많이 했지만 잘 못 해볼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미 여행에서. 조금 더 하려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민음사 공고가 떠가지고 근데 그게 쉽게 나는 공고가 아니잖아요. 특히 신입 공고는. 그래서 바삐 여행을 접고 야, 짐 싸라. 짐 싸하고 들어와서 이제 바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출판사들을 2군데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이 시기에도 뭐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 그때 제가 민음사에 낙방했을 때 면접 온 사람들한테 책을 주잖아요. 그때 그 칼비노 책을 줬었는데 이건 진짜 너무 재밌는데 그 말을 못하겠어. 근데 왜 뚝 떨어져요? 아 몰라 나 이거 이렇게 안 했어. 이게 취준 시절. 다 취준 시절이고. 중요한 얘기 좀 해줘요. 만나서 그냥 저는 그 회사에 다니면서 그 어디 얘기 좀 해봐. 드러나 보자꾸나. 진짜 그냥 일하고 퇴근하고 뭔가 그 회사에서 내 그 개인 얘기를 하는 것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화진 씨 만나서 그 할머니 국수 거기 먹으러 갔는데 화진 씨가 먼저 뭔가 그런 왜 이렇게 여기가 움직여요? 내가 무슨 얘기했을까? 내가 무슨 얘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회사에서 즐거운 어쨌든 분위기로 그런 건 처음이었어요. 따로 집에도 자주 가고 화진 씨 이사했는데 집들이도 벌써 갔다 왔거든요. 술만 마시면 노래를 그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인생 노래 하나 찾아줬어요 그날도. 맞아. 그 제목이 뭐지? 미칠스의 떴다 그녀라고. 들어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 그거 되게 머릿속에서 지웠던 노래인데 그때 말줄임표. 그니까 거의 만나서 계속 노래만 불렀어요. 그냥 밤과 음악 사이. 네, 가정집에서. 기현 씨가 자꾸 어이없게도 코인 노래방 가자 그러는데 아니 코인 노래방에서 4만 원 쓸 거면 그냥 노래방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줄임표. 결혼식 안 한다 그랬었어요 처음에. 거의 결혼 준비를 1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난 본 적이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하려고 점심시간 아까 말한 그 할머니구나 이런저런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기현 씨 이번 주말에 뭐예요? 그러면은 저 이번 주말에 상견례. 웨딩 박람회. 저 이번 주말에 웨딩 패요. 저 이번 주말에 가구 들어와요. 거짓말 할까 말까 좀 고민됐어요. 매주 그냥 결혼 준비만. 근데 그 결혼 준비가 특히 식을 준비한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큰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하니까 또 사람이 얼이 빠지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때 그 항상 되게 좋아했던 책이 있었는데 다시 보면서 많이 특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앵카슨 빨간 의자 서전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헤라클레스 과업 중에 소모는 괴물 그 게리온을 처치하는 그런 과업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게리온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게리온이 뒤에 빨간 날개가 있으니까 얘는 항상 움츠러들고 남들과 다른 나는 뭔가가 이상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이 막 못된 거 시키면 다 하고 다 하면서 그냥 또 방에 침대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괜찮아 내적인 것은 내 거야 이렇게 되뇌는데 게리온은 이 작품의 내적인 모든 것들을 특히 자신의 영웅적 자질과 공동체에 큰 절망을 안겨줄 이른 죽음에 대해 썼다. 외적인 것들은 멋지게 생략했다. 너무 멋있죠? 생략하고 싶었구나.
아, 너무 그 멋진 문장이 너무 많고, 그리고 게리온이 헤라클레스를 사랑해요, 여기서는. 헤라클레스를 만났을 때는 세 개의 눈금이 연눈금 내려간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래에서 헤엄치는 뱀장어. 너무 그런 신화를 활용한 무대와 그 무대 위에 문장들이 다 너무 멋져가지고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책으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 때 다시 읽자고 생각했어요? 내적인 것은 내 거니까. 말조림표.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호시절, 네, 호시절을 나고. 전에 없는 호시절을 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모든 게 감사해요. 말조림표. 아우. 업앤다운이 많이 심한 편이네요. 이렇게 그렸어요? 아니 이렇게 뭐 분신사바처럼 그렸어. 우와, 놀랍네요. 참 궁금합니다. 출발해볼까? 부릉부릉. 이렇게 다 나올 줄 몰랐어요. 번개중 평청고. 지금 보고 있는 안양 주민 소리 질러. 말조림표. 그냥 10대 시절로 퉁쳐서 얘기했던 건데 저도 10대인데 10대 애들을 너무 무서워했어요. 이 무서워하는 화장실. 제가 무서워했던 거예요. 친구들이 저를 무서워했던 게 그래서 아니라. 단도리를 하려고 학생애들. 좀 달라지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 너무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양이 어떤 동네예요? 귀현이의 동네랑 귀현이의 스테이지란 말이에요. 저희 때는 저는 사랑과 우정을 다 인터넷 소설로 배웠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학생애들. 그래서 학생회 조금 그나마 좀 완장을 차고 조금 당당해졌던 것 같아요. 나도 어떤 역할이 있다. 이 집단에서 영 쓸모없는 애는 아니다. 말조림표. 기현 씨는 그 해야 될 일을 되게 잘 알았잖아요. 내가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에 가려면 이걸 맞춰서 가야 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생각은 자꾸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한 고2 말쯤부터 계속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너 뭐 어디 갈 건지 생각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 전공 뭐 할지 생각해.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진짜 재밌어서 그냥 막 읽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쿠니가오리의 대표작은 아닌데 홀리가든이라는 소설인데 이 책에 뭐가 나오냐면 두 여자친구가 나와요. 그러네요. 두 여자친구가 이렇게 누가 봐도 여자친구. 너무 친한 친구인데 언제 친해졌는지도 모르는 되게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랑 같이 어른이 돼서 자라서 이 친구가 사는 방식이 내가 생각했던 걔 안 같고 생각보다 내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고쳐주고 싶은데 고쳐주기에는 약간 뭐하고 어떻게 말할지 모르고 그래서 약간 좀 되게 미묘한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유부남이랑 연애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유부남이랑 연애하는 거 행복할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 걔네는 사이가 끊어지지를 않아요. 아니 그래서 진짜 돌아보다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돼 있지? 생각해보면 이때 읽었던 소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평상시 같은데 일상 같은데 이 일상을 언뜻 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상처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근데도 그냥 보기에는 되게 태연하게 보이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어.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문과에 가야겠다. 국문과 올인. 올인을 어떻게 하면 올인을 이렇게 그래서 다행히 가게 됐던 기억이 나요. 말조림표. 기현 씨가 한창 그 마음의 열병을 앓았던 그 시기에 저는 어떤 외적인 것을 너무 생략해가지고 친구가 없었어요. 아니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아니 알겠어요. 말조림표. 적극적으로 친구를 만나야 되는 시기잖아요. 뭐 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단짝처럼 붙어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었던 거예요. 제가 나는 맨날 수업 끝나면 집에 가는데 쟤네는 왜 학식 같이 먹어? 어디 가지? 모르겠다. 책이나 읽자. 책이나 읽자. 도서관에 소파 좋던데. 근데 홍대는 왜 갔어요? 근데 그냥 걸으러
저를 구원해준 이제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공부학번 언니. 그 선배가 선배로서 알려줄 것을 그런 식으로 알려줬던 것 같아요. 아, 대학생들은 홍대에 가는 거야. 하진아, 숙제에 나쁠 게 없어. 놀 거면 홍대에서 놀아야지. 그래서 아시죠? 봉지 칵테일이라고 있어요. 홍대 앞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봉지 칵테일이라고 칵테일을 봉지에 이렇게 말아줍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빨대로 이제 먹으면서 그때가 한창 이제 10cm가 급부상해서 버스킹의 천국이었거든요. 신청곡도 신청하고. 그때 데미안 데미안 라이스. 데미안을 마음이 춥고 시리니까 에스키모. 데미안 라이스 에스키모 듣고 싶다고. 나는 I'm Yours는 싫다고. 말조림표. 그래서 진짜 그 시간이 길어가지고 제가 약간 좀 맘대로였어요. 좋아하는 거는 확 빠져서 하고 싫어하는 건 아예 안 하고 이래가지고 통계학 이런 걸 들으라고 해가지고 맞아. 뭐 나왔어요? 뒷불이요. 나도 제가 시험을 안 보고 시험 기간에 시험을 하나 안 보자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요. 맞아. 하루가 다 내 거잖아. 그래서 진짜 1권부터 그런 시리즈물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빨간머리 애니 10권까지 있거든요. 시리즈도 다 읽고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이 해리포터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뭐 먹는 장면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이를테면 버터맥주 이런 거. 맞아. 나는 그때 버터맛도 잘 모르고 맥주 맛도 잘 모르는데 버터맥주라니? 너무 신기해하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구간의 반복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한창 내가 뭐가 될지도 몰랐어요. 국문과를 졸업하면 고민의 연속이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 어떤 고민을 좀 학교 안 가고 하고 싶다. 휴학하자. 휴학하자. 대학생은 휴학이지. 그러면서 휴학을 했는데 노동은 낮에 알바를 하면서 하고 작품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도서관에 한창 틀어박혀 있을 때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저희가 여대를 나왔는데 1층에 여성문학관이 있어서 웬만한 여성 작가 작품은 거기 다 있어요. 1층에. 너무 접근성이 뛰어나고 너무 재밌는 작품이 1층에 다 있고 그러니까 여간 위쪽으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남자 작가들 거를 너무 몰라가지고 한 번에 다 읽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각종 수상 작품집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쯤에 나온 게 문학동네에서 나온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입니다. 저는 상류의 맹금류를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단편에서 이렇게 사람을 확 빨아들였다가 기현 씨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오게 하다니 그 느낌을 너무 알겠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그 꾸역꾸역 좋아보자고 하는 마지막 애씀 같은 이벤트, 내가 가해자인지 방관자인지 가담자인지 잘 모르겠는 그 마음, 뭐 이런 모든 것이 너무 잘 어우러지고 엄청 충격적이고, 이 작품집에서 새롭게 알게 돼서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는 작가들이 너무 많아요. 조혜진 작가의 빛의 호의도 여기서 처음 봤었고, 이 한 권 안에서도 막 누가 제일 좋은지를 막 엄청 꼽아야 되잖아요. 막 그런 즐거운 고민을 하던 시기. 그래서 여기가 몸은 힘들었지만 풍요로웠던. 대학 때 이렇게 진짜 잠깐 삶을 멈추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때가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거. 맞아요. 말줄임표. 그래서 저는 그게 이런 걸 읽다 보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수상작품집은 어떻게 주는 거야? 그 시스템을 알게 된 거예요. 많이 읽다 보니까. 이 작가를 좋아해서 소설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문예지를 사면 소설집이 나오길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집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만드는 사람이면 더 빨리 읽지. 책이 나오기 전에 문예지를 읽었으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이 되면 이걸 더 빨리 읽는 거 아니야? 진짜 그래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열심히 읽던 차에 민음사 신입 편집자 공고가 떴어요. 안 될 거야 하고 가서 봤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풀 수 있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좋아하는 시인 뭐 5명 쓰시오. 그러면 나 읽었어. 이러면서 서윤우, 이혜미 막 이런 거 막 썼었어. 너무 운이 좋게 됐죠. 그래서 저는 말줄임표. 근데 왜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근데 기본이 없는 애는
좀 힘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왜 세영 씨도 학보사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글쓰기 훈련이 좀 된, 그걸 좀 할 걸 이런 후회를 처음으로 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글, 그리고 되게 정보를 지닌 글, 특히 뭔가를 조금이나마도 깔끔하게 포장을 해서 내보내는 글을, 그러니까 프로의 글이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직업인으로 쓰는 거니까. 근데 그걸 처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거의 비문으로 엉망진창으로 막 써가가지고 팀장님이 막 너무 무서워요, 저거. 글씨가. 나도 말하면서도 얼마나 떨었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물어보려면 차라리 최면을 가세요. 말조림표. 그리고 제가 눈썰미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눈치가 빠르고 좀 뭔가 일머리가 있고 좀 좋은 친구들이었으면 좀 빨리 캐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너무 그게 안 됐어요. 너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건 다 난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자괴감이 심해가지고. 근데 꼭 참았어요. 회사에선 울지 않을 거야. 문 닫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조림표. 그래서 이때가 제일 그 좀 여러모로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보도자료도 되게 힘들었는데 왜 더 애써야 됐냐면 루터를 창간 준비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팀장님이랑 선배는 이미 거의 다 기반을 다져놓고 이제 진짜 세부적인 디테일을 논의하던 때였는데 당연히 너무 역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저는 완전 막내 초신입 편집자고 막 이러니까 도움이 너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영 아무 역할도 못하면 내가 너무 슬프고 그래서 이모 저모 좀 더 많이 찾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한창 각계의 젠더 감성을 다시 재고해보는, 되짚어보는 그런 운동이 작가들의 작품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작품을 찾아 읽는 독자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입사 전부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된다, 책을 더 읽어야 된다. 내가 지금 본능적으로 화는 너무 나지만 아는 게 너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즈음이라 그때 막 나온 페미니즘 서적들을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페미니즘의 도전 정희진 작가님의 책이고 그 정희진 작가님이 진짜 너무 냉철하고 냉정하게 문장을 너무 잘 쓰세요. 그래서 읽고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요즘도 많이 이런 어떤 여성주의에서 파생된 다른 관심사들도 조금 더 열심히 읽어보려고 안 그래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말조림표. 저는 거의 회사로 점철되어 있는 이 2016년 이후로는 제가 진짜로 작년에 너무 좋았거든요. 이래저래 이런 걸 되게 많이 시작해서 정신은 진짜 없긴 했는데 저의 그 조혜진 작가님의 장편소설 단순한 진심이 그 2019년 대상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아, 그니까 제가 그러니까 언제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도입부가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 제가 2014년에 그 젊은 작가상을 읽고 이제 한창 사랑에 푹 빠졌지 않겠어요? 그 학기 졸업 바로 직전에 소설 청강을 하나 한 거예요. 학점은 꽉 찼는데 난 조혜진을 보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되게 열심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기억을 하고 계셨대요. 근데 제가 민음사에 입사를 하고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문자를 드렸었어요. 한번 용기를 내서. 근데 기억한다고 너무 축하하고 언제 한번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는 동료로 만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장편 소설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는 내내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 아까 말한 그러니까 계속 저는 계속 초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원고를 제일 먼저 읽고 싶었었는데 이걸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근데 작가님 여기서는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뭐 이런 것도 막 물어볼 수 있고 막 이렇다는 게 너무 간증 같아요 지금? 보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보람만 있었어도 좋았는데 웬걸 상까지 주시다니 더할 나위가 없지 뭐야. 그래서 그 연말에 되게 뭐 제가 상 받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울었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 예. 신년에 소개하기 딱 좋은 딱 좋은 인생 곡선 마무리죠. 말조림표.
오늘 네,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인생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역시 각자의 인생은 소설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죠? 거기 그 작은 아씨들. 아, 예.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